마대가 있나? 아, 괜찮아. 끌려야 돼. 끌려야 돼. 저걸 안 보이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제 4월 중순부터 수많은 탈락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 좀 보면서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계속해서 실수를 하더라도 저는 100번, 200번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전부가 다 취업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일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모두가 뭐 취업 후에 뭐 커리어를 키우고 멋진 꿈을 꾸고 뭐 중요하게 되는 꿈을 상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왜냐면 모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 시기를 이겨내고 갈수록 좁아지는 키워를 뚫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주체성이거든요. 이 진흥화된 사회라는 제가 굉장히 표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이제 고숙련 노동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만 해서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을 주체적으로 마주하고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은 다 단편적입니다. 했다죠. 했다. 뭘 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혹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생각 어떻죠?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맨날 면접에서 뭐라고 하죠? 저는 뭐든 해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테슬라한테 매달려도 배터리 하나 수준 안 줄 수 있는 상황 끊임없이 펼쳐질 거고요. 자, 삼성전자 파워들에서 영업을 하면 뭐합니까? TSMC 기술수가 없는데 노력만 하면 과연 우리가 엔비디아 칩을 수주할 수 있을까요? 더 멀리 보고 여러분들이 캐리는 실력이 무엇인지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런 식의 고민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하셨습니까? 왜 문제를 모르겠어요? 비즈니스의 경쟁력이 어디서 나올까? 제품력의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걸까? 내가 어떤 배터리를 만들어야 될까? 어디서 성능을 높여줘야 될까? 어떤 한계점이 있는 걸까? 나한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 내가 어떤 과학적 지식을 더 습득해야 되는 것일까? 나는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 것이고, 내가 앞으로 수행해야 될 그런 수많은 과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해볼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뽑는 사람 입장에서 원하는 건 뻔합니다. 뭘 가르쳐도 쉽게 받아들이고 그걸 재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조직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투덜대지 않고 그 주어진 상황에서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이해를 갖고 조직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직관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래서 안타깝게도 노력과 최선, 스펙은 이제 디폴트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엄청 피드백 많이 했죠, 여러분들한테. 행동만 썼다, 과정이 없다,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뭐 생각을 왜 이렇게 안 하고 사세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사고방식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썼을 텐데, 저번에는 이런 식으로 썼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똑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문제 상황을 마주했어요. 이거는 내가 빠르게 대응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빨리 조직에 보고를 해서 윗사람에 관여를 시키는 게 맞는 걸까? 자, 이거는 협업부서에 차를 이끌어야 되는데, 나는 쪼렙인데 내가 과연 가서 그 과장한테 얘기하는 거 들을까?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럼 팀장을 설득해서 그쪽 팀장을 설득해가지고 그 담당자를 인볼브 시키는 게 훨씬 더 부역감 없이 좀 빨리 인볼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자, 이런 사고방식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 대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나요? 라고 여러분이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내려놓으세요. 갖다 버리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거. 갖다 버리고 새로 쌓으세요, 여러분. 그게 제일 맞습니다. 시키지 않은 일을 나섰다. 항상 많이들 하시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시키지 않은 일을, 여러분.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안 뽑아요, 이제. 옴스잡스 채널에서는 별도의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을 통해서는 다양한 기사의 제공부터 라이브 피드백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자, N사 이전 당시 초반에 다들 맡은 업무에 분주했습니다. 자꾸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더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전화로 메일과 주요 사항들을 미리 아침에 내가 체크하고 정리해서 팀원들에게 보고한다면 훨씬 더 팀청에 효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필은 이 문과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 분석을 실시했고, 소비자 분석을 통해서 친환경 키워드를 도출했으며, 친환경 혜택을 강조한 그때 매출이 두 배 늘었다. 이렇게 쉬워요? 일이? 일 너무 쉽네.
데이터 보고 문제점 찾고 적용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네. 세상 쉽네. 그걸로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플랫폼 매출이 갑작스럽게 하락했고 전월까지 순조로웠던 판매가 왜 갑자기 급락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엇일까? 이 급감한 시기에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것인지 저는 아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땡땡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 그 땡땡 일자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었고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이런 사업과 연계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경쟁사에서도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찾아보니 비슷한 사례를 그 경쟁사에서도 겪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추론인 거죠. 추론. 어떻게 문제를 따라다니는지.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실력입니다. 자, 산업기업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다 똑같아요. 제가 왜 써야 되는지, 왜 이 기업에 써야 되는지 자소서 자체 말고 잘 모르겠어요. 몰라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는 연습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누가 뭐 내가 탱크에 관심을 가져봤겠냐고요. 유도국에 관심 가져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내가 이걸 왜 좋아해야 되지? 그걸 왜 생각해요? 다 똑같은 심정인데. 여러분이 산업군에 대한 이해는 제가 방금 얘기했듯 구체성, 얼마큼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심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하는 패턴을 보면 배터리 없으면 안 된다. 친환경적이다 하고 끝이죠? 자, 무한대 충광전이 가능해 친환경적이다. 자, 소형화, 경량화를 통해 기계 사용성과 편의성을 끌어올린다. 진정 완성차 내연기관의 전기차 배터리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 자, 은행, 자금 공급자, 수요자와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로 인해서 신용 창조를 일으킨다. 자, 수신을 통해 금리 상승기의 리스크를 해칭을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해칭이라는 게 필수세트 역할이죠. 그래야 안정적 수신 기반을 확보해서 은행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끝나지 않습니다. 기업들 성장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동성 향상을 통해 인류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끈다. 거창하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동입니다. 이동. 그 고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뭐 미래에 대한 얘기만 하니까 사실은 다양한 의미가 없죠. 항상 얘기하지만 이외에도 물류, 유통, 택배, 자동차 부품의 이동 이 여러 가지들이 다 결국에는 우리가 철로 비행기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결국에는 자동차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죠. 직무, 일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너무 어렵죠. 왜 어렵냐면 생각해보니까 쉽게 얻으려고 해서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얻으려고 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혹시 대체 직무 전공이 어디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디 그거 숨겨놨어요? 그거 어디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대체 뭘 저한테 묻는지 그러니까 어디냐고 묻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좀 의아했어요. 물론 압니다. 왜 그렇게 묻는 줄 아는데 의아해. 왜냐하면 아니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어. 뭐부터 하는데 변호사가 뭔지 변호사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가 먼저지 갑자기 그냥 법정부터 드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변호사 무슨 일을 하는 줄 알아야죠. 변론을 하고 변호를 하잖아요. 뭘 변론하고 뭘 변호하는데 성장 빨리 하는 사람, 회사를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자기가 뭘 왜 하는지 알고 하는 사람. 이것이 경영관 취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영직이 사실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습관들과 태도를 보면 무슨 뜻이냐면 기계적이에요. 사고회로가 멈춰있는 사람은 좀 죽어다 보일 것 같아요. 차라리 신문 뽑을 것 같아요. 판단 능력이 없는 친구죠. 했다. 이거 되게 위험해요. 아니 왜냐면 우리는 리더를 키우고 싶은 거지 리더라는 건 물론 다 사장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뽑아가지고 같이 일하고 싶은 건데 사고회로가 멈춰있다니까 성과는 거 알겠다니까 왜 그랬다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왜 그렇게 했냐니까 글쎄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왜 우선순위가 없구나 본인이 뭘 왜 해야 되고 왜 했는지 알 수가 없네 뭐 어떻게 설명하죠 경력이 있으면 딱 어디까지 유리하나 선교 전형까지 유리하나 면접부터는 제로성 중입니다.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해요. 자, 그렇게 사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가 쌓이면 이제 뭐가 되는 거? 이제 경제신문이에요. 이제 사실 경제신문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앞으로도 경제신문은 준비가 안 되면 보지 말아라. 이거 독이다 또. 무슨 독인지 아세요? 보잖아요. 마치 내가 뭘 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어요. 나 오늘 경제신문 5개 분석했어. 나 오늘 벌써 일주일째 나의 계획을 이어갔어. 나의 경제신문 노트가 쌓이고 있고. 쌓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 텐데 이거 어디다 쓰지? 열심히 쓰라는 건데 이거 대체 어디다 쓰라는 거야? 다 경제신문 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